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계륵에서 이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계륵은 이제 뭐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템은 이제 필요한 필수 아이템으로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필요한 필수 아이템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한 계기에는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미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 사진이 이상하게 합성이 돼서 딥페이크 사건이 주목받고 있었고, 그 뒤에 미국에서 많은 연예인들,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딥페이크 관련된 피해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관련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시큐리티 히어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이 딥페이크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불행히도 한국이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관련된 우려감이 확산이 될 경우에 관련된 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보통은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셀럽들이 보통 이런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엔터 기업들이 이제 SNS 계정을 통해서 모니터링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다양하게 법정 조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에는 학생들도 딥페이크 관련된 피해 사건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8, 9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 그러니까 성인 위주의 이제 관련된 사건 사고가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미성년자한테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딥페이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이제 해킹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해킹 시도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처에 8만 건 이상 해킹 시도가 있었고요. 2023년에 2만 건 넘었고, 올해 지금 벌써 9천 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2만 건이 넘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 교육부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현재 사이버 위협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4년 상반기 사이버 침해 사건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35%,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뭐 거의 50%가 육박하게 현재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해킹 시도가 많아지고 사이버 침해 사고가 많아지는데, 그냥 침해 사건과 사고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거를 규제를 전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떤 당위가 좀 필요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모습을 변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관련된 규제 산업들이 확산이 될 수 있는 당위성을 좀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서버 해킹이 최근에 좀 가장 높은 비중을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버 위협들이 현재 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관련된 우려감으로 정신적 피해감이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실질적 피해로 현재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관련된 산업들이 확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좀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단히 정리해본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은 중요한 시스템, 정보를 디지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최근에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일단 코로나19가 야기시켰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재택근무와 온라인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 이제 원활한 근무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필요했고, 이와 이전부터 사물 인터넷 관련된 디바이스는 지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대부분 집에 있는 전자기기 시스템들을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컨트롤하고 계실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전자기기 디바이스가 늘어나다 보니, 반대로 있을 때 해커들이
타겟팅 할 수 있는 디바이스 역시 좀 늘어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은 단기간적으로 이뤄지는 현상들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기기, 대부분의 기기들이 지금 통신 칩들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우려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단순 감염 이렇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금전적으로 지금 사이버 공격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보안이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되어 있고 당위성도 현재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올해 4분기 들어서 특히나 더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위협의 트렌드 관련된 거는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보통 이제 전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안 프로그램 취약점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공급망을 공격한다. 이런 게 2023년의 보안 위협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노려서 메신저를 사칭 공격하거나 관련된 피해가 재확산된다. 랜섬웨어 공격과 산업 기밀 공개를 빌미로 금전 협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2023년 관련된 위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야 될 사항은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이 제조기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을 또 굉장히 타겟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우려감을 좀 낳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킹을 시도하려고 하면 데이터에 이동할 수 있는 통신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뭐 텔레콤이라든지 뭐 하이테크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원활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뭐 제조업도 당연히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런 기업들은 기존부터 데이터 관련된 보안, 시큐리티 관련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있었다는 반면 제조업체는 코로나가 이와 관련된 변화를 좀 급하게 야기시켰기 때문에 블러킹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아직 인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의 타겟팅이 제조업종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해킹에 대한 시도가 워낙 또 많았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면 중소기업은 뭐 사람 인력에 대한 난도 있었지만 관련된 시도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을 시도했을 때 랜섬웨어 공격을 했을 때 다양한 태클을 공격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대응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좀 현재 좀 당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형주를 하다 보니 기업들과 이제 종종 만나서 이제 회사 IR 담당자나 뭐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아주 적지 않은 비중으로 해킹을 당해서 관련된 비용을 지불했던 경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기사에 나오는 현상들이 아니라 실제 저희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이 확산이 되려고 하면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고 정부 정책의 지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의 관심이 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은 대기업의 스탠스에 따라서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달리 바뀌어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에 대한 스탠스가 중요한데 국내 주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 현대 모두 공히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관련된 조직들이 좀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관련된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에 보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관련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난 7월 달에 사이버 공격 대응 목적으로 해서 통합 보안 센터를 아예 신설을 했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조직들을 다 통합을 한 상황이고요. 이 말인즉슨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공격이 들어와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잘 블로킹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는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 역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암랩과 글로벌 네트워크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인 패슬러와 지금 현재 보안 솔루션 관련된 MOU를 지금 현재 체결한 상황이고요. 사이버 보안 솔루션 고도화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선박에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늘어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해킹을 좀 막고 안전하게 생산과 딜리버를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의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SDS가 지난 1월 달에 2024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지목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보안 AI 관련된 스타트업이
투자도 현재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당론으로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도 보안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또 중요한데요. 관련돼서 이제 시작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요. 중소기업과 뭐 융합기업, 뭐 신생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안이 취약한 분야에 디지털화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해킹과 같은 위협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보안 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후에 관련된 정책들을 쭉 보시면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가 되려면 법안으로 형성이 되는 게 시간 뒤에 이걸 확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이버 안보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는 어떠냐? 미국은 2011년도에 사이버 안보 법안 발의했고요. 14년, 15년 해킹 사건 이후에 현재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2014년에 사이버 안보 기본법 만들어서 대응체계 만들었고 최근에 안보 추진법 제정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보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2017대 국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현재 좀 발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법안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보안 업계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이슈이고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이제 보통 고객으로 대상하고 있는 B2C, 기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B2B, 정부나 관공서 이런 국가기관을 하고 있는 B2G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관련돼서 비즈니스도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B2B의 가격은 보안 관련돼서 가격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팅된 가격을 이제 특별한 업그레이드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않고요. 처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가격 인상을 할 때 B2B를 우선적으로 먼저 좀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시큐리티 관련된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탑티어 시큐리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안랩도 2015년에 이제 V3 제품 구독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12년 만에 가격 인상을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처했다. 그 말인즉슨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제 안랩의 영업이익들을 보면 좀 떨어지고 있는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현재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했다, 시작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걸 비추어 봤을 때 탑티어인 안랩이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세컨티어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할 여인이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5년부터 가격을 인상한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세컨티어 업체들도 이제 내년부터 2025년 1월 이후부터 똑같은 시간 안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뭐 2월이나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을 좀 인상하는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매출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효과가 좀 당연히 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이제 내년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큐리티 업체들을 보면 실적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좀 그런 현상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보안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냐? 이제 요게 결론으로 이제 취합할 수가 있을 건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딥페이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해킹과 같은 기업형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큐리티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4Q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안업체들은 4Q에 매출액이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Q에 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딥페이크나 해킹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4Q에 특히나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기업은 라운시큐어, 헥토이노베이션, 슈프리마 3개의 회사인데요. 특히 라운시큐어는
10월 말 전후로, 그러니까 4분기 중으로 딥페이크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해서 자사 보안 솔루션에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영상에 왔을 때 이게 딥페이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거를 이제 신고하고 그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지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딥페이크 관련된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뭐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진 방식이 있고 영상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진 방식보다는 영상으로 딥페이크가 피해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현재 라운시큐어가 준비하고 있는 딥페이크 솔루션이 영상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뭐 B2C 개념으로 자사 애플리케이션 탑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B2B로 아마 이제 이런 시장을 좀 확장을 시킬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B2B로 딥페이크 관련된 매출액이 좀 구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라운시큐어는 이거 이외에 디지털 신분증 비즈니스를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주민등록증이 디지털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라운시큐어 그 사업에 인볼브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해외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디지털 신분증 관련된 수요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네시아 관련돼서 비즈니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또 성장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헥토이 이노베이션은 연내에 스미싱과 피싱 예방 앱을 출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사업을 유지하고 있던 회사가 스미싱 피싱 관련된 앱은 해외 쪽, 특히 미국 고객을 타겟으로 현재 지금 웹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내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관련된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내년에 뭐 제가 볼 땐 상반기 정도는 테스트를 할 거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유료로 전환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된 가입자의 수에 따라서 관심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 보안이긴 한데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 비중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50% 육박하거나 아니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된 기업인 슈프리마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보안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관련된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안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형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만약에 법안도 통과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 관련된 기업으로 라운시큐어, 헥토이 이노베이션, 슈프리마가 있는데 특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딥페이크 솔루션, 영상을 구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